여러분, 오늘은 어떠세요?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들꽃 중에 정말 예쁜 봄의 꽃 유채 준비했습니다. 이걸 영명으로도 유채 플라워라고 하면 된다고 하네요. 최근에 제가 기사와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유채라는 이 종이 외국에 있는 종과 비슷한 종이기는 하지만 같은 게 아니래요. 그래서 그냥 영명으로 유채 플라워라고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. 오늘 이 유채꽃을 보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만든 화기꽂이 해보겠습니다. 여기 치킨망을 둥글게 말아서 구겨서 집어넣을게요. 이렇게.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. 스프레이 장미 샤이니 문입니다. 먼저 장가지를 다 잘라서 끝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. 높낮이 주면서 아래쪽으로 먼저 넣어줍니다. 앞쪽으로 눕혀서 넣어주고 있어요. 그리고 뒤쪽에, 뒷면에는 좀 낮게 해서 앞면에 걸거치지 않도록 합니다. 근데 뒷면이 너무 납작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뒤쪽에도 살짝 입체감 있게 꽃을 넣어줄 거예요. 그리고 이 사이에 솔라 장미도 함께 넣어서 다양한 장미가 한눈에 보이도록 해줍니다. 한쪽으로 몰아서 장미를 넣어 주었습니다. 반을 딱 쪼갰다고 생각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장미를 모아 주었고요. 만약에 나는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다 함께 이 장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높낮이를 준 거를 동일한 방식으로 한쪽으로 주면 됩니다. 처음에 기준이 어디가 됐던 상관없이 넣는 순간부터 거기에서부터 높일지 낮출지를 생각하는데, 당연히 너무 짧게 잘라서 깊게 넣었다면 그 다음은 길게 빼고, 그 긴 길이가 너무 과하게 길다면 당연히 그거보다 좀 더 짧게 잡아줘야 흐르는 이 동산이 아주 재미지게 만들어지거든요. 이런 흐름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입체감을 주기 위함입니다. 이 입체감을 줬을 때 훨씬 눈의 즐거움이 많아지고, 그 눈의 즐거움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꽃의 결이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그 다채로움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훨씬 아름답고 재미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잔잔한 데에서도 약간의 격차, 이 격차를 넘어서 이제 얼굴의 각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. 한쪽으로 몰아서 장미를 넣어 주었고요. 반대편에는 다른 꽃을 준비를 했어요. 백일홍입니다. 이 겨울에 백일홍이에요. 예전에는 백일홍 이맘때는 절대 못 봤는데 요즘에는 냉난방이 잘 되다 보니까 이런 백일홍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특혜를 누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. 근데 너무 특혜를 누리다 보면 그게 진짜 당연한 줄 알아요. 그죠? 장미를 놔둔 이 높이와 길이를 보면서 백일홍의 위치와 그리고 높이를 결정해주면 됩니다. 저는 비슷한 듯 달랐으면 좋겠어요. 짧게 해서 앞쪽으로 뉘어주고,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납작하게 밑으로 눌려주면서 그 안에서도 굴곡을 줬고요. 그리고 점차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다시 뒤로 올렸습니다. 그래서 입체감을 이 백일홍으로 만들어주면서 너무 앞으로만 나와버리다 보니까 이 중앙에는 대머리가 됐거든요. 근데 대머리 만들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남아있는 백일홍을 가지고 중앙에 깊게 직선으로 집어넣어 줄 겁니다. 옥스포드 스카비오사입니다. 진짜 많죠. 이거 시장에서 이제 씨 들어간다고 골라서 쓰라고 선물로 받은 건데 이 안에서 잘 골라서 써보도록 할게요. 점진적으로 이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해서 밑에 엄청나게 예쁜 꽃들로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밑에 잔잔하게 깔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클라이막스에 이제 유채가 짱 이렇게 올려줄 거기 때문에 너무 올리지 말고
아랫선에서 디자인을 해줍니다. 위로도. 폼포니 소국입니다. 앞쪽에 질감만 살짝 다르게 넣었던 자리에 더 많이 넣어서 꾸역꾸역 집어넣는 게 아니라 빈틈에 다른 질감을 그냥 조금 더 첨가하는 거거든요. 다양한 것들이 보이면서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중앙과 뒤쪽에도 넣어주고 칼랑코에 속옷과 동일하게 아주 잔잔하게 아랫부분에 같이 틈바구니에다가 다 집어넣어 줍니다. 이 칼랑코에랑 소국은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요. 뭐 시들지도 않는 것 같아. 축 하고 처지는 듯한 느낌으로 아래에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쭉 깔아주었어요. 여전히 아직 망이 보이는 곳도 있고 안 보이게 완전히 꽃들로 가려진 데도 많습니다. 여기에 이제 저는 노래의 클라이막스를 확 올려주고 다시 잔잔하게 떨어뜨릴 거예요. 그래서 유채를 이제 넣어줍니다. 자유롭게 오늘 이 유채는 넣어줄 겁니다. 긴 것과 짧은 거 상관없이 저는 이 밑에의 높이와 흐르는 감을 무관하게 유채를 넣어줄 거예요. 자, 여러분 제가 한쪽에만 넣었습니다. 이 작업을 반대쪽 여기에도 함께 해줄 거예요. 어느새 클라이막스로 한번 쫙 노래를 불렀습니다.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찬찬하게 아래에 꽃을 넣어주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. 버터플라이 라너큘러스 시레네입니다. 버터플라이 라너큘러스 말 그대로 나비꽃이잖아요. 그 되게 가벼운 실키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느낌을 좀 살리려고 노력하면은 좋은데 이게 목에 이 흐느적거리는 느낌을 밑으로 축 처지게 하던지 아니면 라인을 위로 싹 올리면서 고개만 살짝 툭 하고 떨어뜨리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약간 각도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딱 이 사이에 살짝 비껴서 보이는 이 버터플라이를 표현하고자 유채와 밑에 깔아놓은 그 꽃의 중간 어디쯤에 살짝씩 높낮이 달리주면서 넣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를 양쪽에 다 가도 좋기도 하겠지만 그냥 지금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한 5, 6개 정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에 이제 시레네 마지막으로 시레네까지 다 넣었습니다. 이쪽에는 버터플라이를 넣었다면 이제 반대쪽에는 시레네를 살짝 넣어주면서 센터피스 완성했습니다. 오늘 이 유채꽃은 정말 저에겐 절정입니다. 절정. 제가 칠 수 있는 최고의 고음을 치고 이제 버터플라이 그리고 시레네를 넣으면서 노래가락이 점차 느려지면서 이제 끝을 향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노래 같은 센터피스입니다. 저는 자연이 음악과 별개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바람 소리, 그리고 풀들의 소리, 곤충의 소리들을 유심히 듣다 보면은 그게 음악과 다를 바 없이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고 그리고 꽃의 이런 흐름들이 음의 가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. 네, 그래서 오늘의 이 작업은 노래하는 꽃들이라고 그래야 될까? 네,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한번 달려봅시다.